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크렘린은 긴급히 평화협상에서 철수하고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크렘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4주년을 맞아 사실상 서방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제 서방과의 대결로 바뀌었으며 그 서방이 그동안 러시아를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틴과 그의 대변인 페스코프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끝났으며 이제 러시아가 서방과의 글로벌 전쟁에 돌입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틴 본인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늘 크렘린에서는 어떻게 하면 문을 쾅 닫고 평화협상에서 나올 수 있을지 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전면 침공 1주년에 맞춰서 말이죠. 러시아 정보기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이제 다시 한번 협상 입장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넘긴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야만적인 러시아인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들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의 관저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에 대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짜 지역, 가짜 공격에 대한 답변 말이죠. 이 러시아인들은 이미 누군가가 더티밤이나 생물학 무기 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방송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렘린에서는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위해 또 한 번의 서커스 공연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넘겨주려고 한다고 하고 이미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러시아 대외정보국에서 내놓았으며 핵무기 이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보유한 정보에 따르면 런던과 파리는 키이우에 이러한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산 부품, 장비, 그리고 이 분야의 기술을 은밀하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들의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러시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분더바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예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투 종료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인용하자면 적어도 이른바 더티밤이라도 말이죠. 네, 맞아요. 러시아인들은 2022년에 또다시 더러운 폭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전설을 그들은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들려줬고 러시아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늪지대의 야만인들이 입을 벌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더티밤을 가지고 있다는 푸틴의 헛소리를 귀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웃긴 건 러시아 대외정보국에서 독일이 예를 들어 현명하게도 이 위험한 모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심지어 대외정보국이 주장하는 런던과 파리가 키예프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핵무기의 종류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의 소형 전투부 TN-7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M51.1용과 한 가지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SVR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현재 키예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 마치 우크라이나인들이 직접 개발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계획이 국제법, 특히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 체계의 붕괴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저 늪지대 야만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법을 무시해버렸고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러시아인들과 법이라는 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왜인지 계속 제 방송을 보는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예전 일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지만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국 중 하나가 바로 씻지 않고 야만적인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경계를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 러시아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잊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동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인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야만인들이고 거칠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영국 역시 그 각서에 서명했던 나라로서 오늘 러시아의 전면 침공사 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도주의, 재건 지원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런던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망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추가 전력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700만 달러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약 800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영국에서 헬리콥터 조종 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회의 회복력 지원과 정의 실현,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돕기 위해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자신들만의 평행 우주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키이우의 핵무기 이야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크렘린이 이런 이야기, 더러운 폭탄이나 핵무기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페스코프는 또 러시아 특수작전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반들은 방심하지 말고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반들이 더 기꺼이 죽으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서방 전체와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페스코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가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과의 훨씬 더 광범위한 대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한 이후 특별 군사작전은 사실상 러시아와 러시아를 파괴하려 했고 지금도 그 목표를 품고 있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 훨씬 더 큰 규모의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키예프 측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크렘린의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젤렌스키는 휴전에 대한 타협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주장에 대한 협상에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노력과 성과를 내고 있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젤렌스키는 영토 문제는 오직 국가 및 정부 수반 수준에서만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에게 간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머리 겁쟁이라서 결코 자신의 벙커에서 나와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권은 그냥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씻지 않은 러시아 늪지대 주민들아, 이제 너희 차례다. 댓글에 너희 악플을 써라. 온 문명 세계에 너희 야만적인 얼굴을 보여줘라.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